네, 굿바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100% 화끈합니다. LG노텍인데 17만 1,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애플 관련주인데요. 16만 4,000원짜리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해 보이죠? 제가 유행어로 밀고 있는 게 넘어가면이잖아요. 넘어가면 사시면 되는데 굳이 이걸 100% 지금 사신 거는 도박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이걸 100% 사셔서 하시는 것보다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이왕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이 저는 지금 고점 부근에 좀 와 있다라고 보고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00% 가져갈 만한 자리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당장에 또 음봉이 떨어지는지 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일단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매수 유보 의견 드릴 거고 18만 원 넘어갈 때 넘어가면 그때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100% 넘어서 110, 120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요. 18만 원 자리 오시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다음은 SM 42,000원에 비중 30%십니다. 매수 단가 올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여주셨는데 내일 빅히트 상장 예정일로 아는데 낙수 효과 기대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신규 상장주가 상장되면은 낙수 효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빅히트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BTS 효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라던가 다른 이런 컨텐츠 관련주 이런 엔터주 쪽을 매도하고 그쪽으로 사러 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 공급 면에서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가 들어오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엔터주의 주가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수 효과가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중국 관련 그런 이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역시 이미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SM 매수 가능성, 매수 가치는 별로 없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중국 관련주는 화장품이 좀 더 낫다라는 조언을 계속 여러 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SM은 3만 원 좀 가까워지게 떨어진다면은 그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조언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자리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은 인트론 바이오 15,400원에 비중 20%십니다. 손실 중이죠? 8월까지 가야 이게 지금 최근 뉴스가 나오는데 세균성 폐렴 신약 물질을 확보했다는 소식, 이게 조금 한참 돼가지고 요즘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우리 신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신약 물질 나왔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도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들은 많아요. 그리고 에이즈 치료 후보 물질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암이라든지 폐암 이런 거 4기까지 가면은 살기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많아요. 그 물질의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험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나왔다라는 것은요, 신약 개발의 제일 초창기의 모델인데 그 초창기 모델 뉴스 때문에 급등하거나 이런 걸 잡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그런 물질이 나오고 1상 들어가고 전임상 단계라고 하는데 1상 들어가고 2상, 3상 해서 마지막 완성까지 가는데 한 7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 성공률이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 7% 대장정에 7년 동안 대장정에 그런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물질 발견했다는데 무슨? 이런 걸 매수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수 가치는 별로 없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고, 들고 계신 분 본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 패스하면서 다음은 현대제철 24,600원에 비중 10%십니다. 수소 생산을 확대해요. 제철 관련한 기업이. 그리고 또 정의선 신임 회장 선임 소식도 있었잖아요. 지금 비중 늘려도 되는 시점일까요? 이런 걸 이제 불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는 떨어질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불타는 집에 기름 붓는다 해서 약간 불타기라고 이제 속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올라올 때 비중을 늘린다,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얘가 올라오다 보니까 맞고 떨어진 자리가 29,250원 자리인데, 그럼 저는 3만 원 넘어갈 때가 오히려 불타기라고 하는 비중을 늘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되는, 오히려 수익을 한번 챙겨놓고 빠졌을 때 다시 사서 또 올라가면 수익을 또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매수하려면 3만 원 넘어갈 때 매수가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3만 원 자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인선 ENT입니다. 9,340원에 비중 15%. 이것도 한 달 전에나 뉴스가 있어요. 건설 폐기물 중간업체 인수계획 소식에 상승을 했다. 또 한참 전 뉴스인데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미 한참 전이라기보다는 인수하겠다라는 것도 그래요.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자리 잡고 또 다시 또 시작하고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미 다 해먹은 뉴스, 다 끝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보다는 살만한 종목 오늘
업종과 제가 힌트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게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이런 종목은 가격 자체로 너무 높은 편이고요. 지금 매수했을 때 즐거운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수 유보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봅시다. 업종 힌트 주셨다고 했잖아요. 저 기억해요. 블록체인 보안 있죠? 네, 잘 질문 주셨습니다. ICK랑 K사인 둘 중에 뭘 살까 고민을 하시는데 K사인이 또 블록체인 관련주로 엮이잖아요. 이 종목이 힌트가 될까요? 일단 ICK를 딱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ICK 이거 괜찮지 않을까? 좋은 거니까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늘로 공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테니스 공을 던져봅니다. 착 던졌어요. 자, 그러면 공이 날아가겠죠? 날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빠져가지고 공중에 딱 떠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포물선이라고 하죠. 차트 모양이 올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 여기서 힘 빠졌다는 겁니다. 힘 빠진 종목 사지 마세요.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사인 보도록 합니다. K사인은 지금 보니까 포물선이 반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보면은 우리가 위로 던졌을 때 포물선이 아니라 밑으로 빠져내려갈 때 포물선 보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상승 초입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매수하기는 참 좋은 자리다 보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언제 사면 될까? 제가 항상 비싸게 사라 했나요? 싸게 사라 했나요? 싸게 사라고 했죠. 자, 이런 걸 1,800원대 가깝게 사는 건 비싸게 사는 거죠. 아래쪽에 포물선에서도 1,000원에 가까울 때가 싸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1,600원이나 1,500원 이후부터 분할로 조금 잡아가는 게 좋은 종목인 거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넘어가면 1,800원을 못 넘어갔잖아요. 그럼 1,800원 넘어갈 때 사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사는 게 좋으니까 관심 종목에만 넣어 놓으시고 일단 매수 유보견 드리지만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견 드리고 관심권에 넣어 놓자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둘 다 유보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시청자님 속상하시게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한국조선해양을 일단 여쭤보셨는데 조선업계 이딴 수주에도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둡다. 어떡하나요? 85,000원 자리에 사셨거든요. 비중 10%. 한국조선해양 본전 찾을 수 있겠죠? 저는 이거는 지금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81,700원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가져가 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 게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3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수주가 있지만 저조하다 하는데 적자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많은 기업들 지금 적자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안 좋다 하면 적자 정도 나줘야 안 좋다고 할 만하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잖아요. 이게 한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조선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한 7년, 8년째 국가에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조선업황들이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도 무거운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평가, 사람들이 이게 좋은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놔야 나중에 이득을 보는 기업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 가능 의견과 지금 조선업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약간 여러분들께 겁을 주는 뉴스들 나온다고 했을 때 겁먹지 마세요.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매수 가능 사인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DY파워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우리 멘토님 유행어 중에 넘어가면 사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넘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살까요? 제가 억양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억양이 그렇게 어색했나요? 자, 어찌됐든 지금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도 괜찮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넘어가면이라고 하는 자리에 부합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도 대응이 필요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절대 기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항상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날 수 있는데요.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내려갔을 때 겁먹지 마시고 11,5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가 된다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비중을 늘려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14,000원대 매도하시면 딱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빠지면 11,500원대 지지 여부 좀 체크해보고 이탈하면 손절이 났습니다. 손절했다가 다시 사는 게 낫기 때문에 11,5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올라오면 14,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자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때가 왔네요. 지지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시고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케어젠 72,000원의 비중 8%십니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2년 넘게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 가능할지요 하셨어요. 이게 이제 6만 원짜리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물타는 거 찬성? 아니요. 이거는 지금 72,000원대에 사셔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고생을 하시면서 교훈이 좀 적었거나 깨달음이 적었다 생각이 드는 게 안 팔았잖아요.
안 판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안 판 거지. 뭐 누구 탓도 할 필요가 없는 탈출 기회가 거의 몇 개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어요. 이건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운 사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6만 원대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약간 저점은 이렇게 6만 원대 잡고 있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차트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잘못되면은 장대 음봉 나와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안 좋으면 유상증자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어찌됐든 떨어지면 그때 돼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탈출 기회를 잡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리고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국약품 사연입니다. 17,600원의 비중 30%입니다. 이게 지금 6,300원에서 2만 원 자리까지 각도기로 따지면 45도 각도로 스트레이트로 쫙 올라왔었는데 17,600원 자리 이탈하고 14,000원대까지 왔습니다. 추가 매수는 어떨런지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전문가들 보면은 각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각도라는 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뭐 45도처럼 올라오지만은 여기만 또 확대해서 보면 각도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각도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기간 안에 몇 프로 올라왔나인데 이것도 지금 단기간에 거의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온 것을 뭐 다른 표현 방식으로 45도 급등이다, 뭐 60도 각도다, 30도 각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단기 급등이라고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요. 보통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떨어졌을 때가 많이 빠졌다고 할 만한 자리예요. 고점 대비해서 한 50%, 60%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많이 빠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금지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보를 넘어서 금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부해 보시고 비트로테크 신규 매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중간 값에서 고개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괜찮을까요? 긍정적인 시그널 맞아요. 예, 이거는 중간값 정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자리인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흔히 바닥 중에, 앵커님 혹시 바닥 중에 무슨 바닥이 유명한지 알고 계세요? 진바닥. 진바닥 다음 뭐 딴 거? 쌍바닥. 그렇죠. 쌍바닥. 좋습니다. 쌍바닥을 그려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쌍바닥 좀 기억하세요. 이런 걸 떨어지게 되면은 바닥을 이렇게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걸 확인하고 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먼저 하고 매수하자. 지금이 아니라 조금 빠져서 여기가 바닥인 것을 확인할 때 매수하면 된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일단 유보 의견 드리고 나중에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쌍바닥 찍고 반등하길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바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나요? 여러분 내일로 저희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